1976년 2월 25살 박철수는 중매로 김순자를 만났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 가게 하는 집딸이라네. 장사 미천 있으니 굶어 죽진 않겠어.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대할 이유도 찬성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첫 만남 자리에서 순자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장사꾼이에요. 남편 뒷바라지 같은 거 기대하지 마세요. 같이 일할 사람이 필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철수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신혼여행도 없었습니다. 결혼 다음 날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갔습니다. 순자는 능력 있는 장사꾼이었습니다. 아줌마, 여기 고등어 싱싱한 거로 3마리 주세요. 오빠, 오늘 새우 떨어졌어요. 내일 좀 남겨둬요. 시장 상인들과 손님들 사이에서 순자는 빛났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계산이 빠르고 손님을 기억했습니다. 철수는 그 옆에서 조용히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철수 씨, 말이 없으시네요. 단골 아줌마가 그렇게 말했을 때 순자가 웃으며 받았습니다. 남편은 원래 그래요. 말이 없어도 일은 잘하거든요. 그게 철수의 역할이었습니다. 말없는 조력자. 결혼 전 철수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사진반에 들어갔습니다. 낡은 필름 카메라 한 대를 손에 쥐고 부산 거리를 누볐습니다. 국제시장 골목, 영도다리 위 사람들, 해운대 바다의 일몰. 셔터를 누를 때마다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철수야, 너 사진 정말 잘 찍는구나. 예술대학 가봐라. 사진반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카메라만큼은 놓지 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모아 중고 카메라를 샀습니다. 결혼하던 해봄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 카메라 파세요. 카메라를요? 장사 미천이 필요해요. 취미 생활할 여유 없어요. 카메라를 팔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부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카메라 없이 바라본 바다는 그냥 검은 수평선이었습니다. 이제 사진은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큰딸 미선, 작은아들 민호, 막내딸 지영. 순자는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가게를 키웠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철수도 함께 일했습니다. 당신 민호 기저귀 좀 갈아줘요. 당신 미선이 우유 좀 타요. 당신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네. 순자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철수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가게는 잘 됐습니다. 순자의 장사 수완으로 손님이 늘었고 돈이 모였습니다. 엄마가 벌어온 돈으로 너희들 대학 보낸다. 순자는 자식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 자녀 모두 대학에 갔습니다. 큰딸은 부산대, 작은아들은 경성대, 막내딸은 동아대.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고생해서 우리 대학 보냈어. 자식들은 어머니에게 감사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45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정호가 전화를 했습니다. 철수야, 이번 주말에 등산 갈래? 금정산. 미안해. 나는 못 갈 것 같아. 왜요? 토요일인데. 집사람이 허락을 안 해.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야, 너 그렇게 살지 마.
친구들이랑도 좀 어울려. 그래? 나중에?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달에도 순자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친구 만나요? 가게는 누가 봐요? 당신 혼자 놀고 나는 일하라고요.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50살이 되었을 때 정호의 전화가 끊겼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혼자가 되었습니다. 65살 되던 해 순자가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가게 그만두고 집에 있어요. 집에 있으라고요? 손님들이 당신 보고 할아버지래요. 이미지 안 좋아요.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43년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갔던 그곳에서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TV를 봤습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당신 채널 좀 그만 돌려요. 정신 없잖아요.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68살이 되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구분 등 나는 누구지? 박철수는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순자 남편이었습니다. 43년. 그건 결혼이 아니라 복역이었습니다. 2019년 9월 17일 밤 10시.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쓰러졌습니다. 짧은 신음이 들렸습니다. 철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달려갔습니다. 순자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19를 눌렀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아파트 단지를 울렸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남편입니다. 뇌출혈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수술을 해도 의사는 말을 흐렸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환자실. 순자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43년을 함께 산 사람. 매일 아침 빨리 일어나요. 라고 깨우던 사람. 당신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하던 사람.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새벽 3시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9월 19일 새벽 5시 23분. 김순자는 숨을 거뒀습니다. 향년 66세였습니다. 장례식장 사무실. 부산 서면에 있는 한 병원이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문상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자갈치 시장 상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철수 씨 정말 안 됐습니다. 순자 씨 없이 어떻게 살려고. 이제 혼자 남았네요. 얼마나 힘드실까.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큰딸 미선이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작은아들 민호는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막내딸 지영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영정사진 속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60대 초반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웃는 얼굴을 본 게 언제였을까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일장.
문상객들이 계속 왔습니다. 고인이 정말 고생 많았어요. 혼자 세 자식 대학 보내고. 철수 씨도 이제 어쩌려고요. 나이도 있는데. 빈소 지키느라 고생하시네요.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이 되면 빈소를 지켰습니다. 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영정사진 속 순자가 계속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나 이상한 건가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43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슬프지 않았습니다. 나는 괴물인가? 자신이 무서웠습니다. 장례 3일째 밤, 빈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집에 가서 쉬었습니다. 조문객도 없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종이컵에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43년 전 결혼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25살 청년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내 남편이에요. 잘 부탁해요. 순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시작이 아니라 끝의 시작이었다는 걸.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나는 당신이 떠나서 슬프지 않아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그게 더 괴로웠습니다. 9월 22일 발인을 했습니다. 영정 사진을 들고 영구차로 향했습니다. 부산 금정구 공설묘지로 갔습니다. 하관을 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장지기가 말했습니다. 흙이 관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43년이 흙 속으로 묻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산 금정구 30평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다녀왔어요. 말이 나왔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43년 만에 처음 느끼는 정적이었습니다. 당신 신발 제대로 정리해요. 당신 소파에 그렇게 벌렁 앉지 마요. 그런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눕혔습니다. 소파에 누웠습니다. 편했습니다. 이상하네. 43년을 함께 산 사람이 사라졌는데 집이 편안했습니다. 저녁 7시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계란. 장례 때 조문객들이 보낸 음식들도 있었습니다. 밥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당신 김치 그렇게 먹으면 어떡해요? 국물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런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저녁 9시 TV를 켰습니다.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뉴스, 드라마, 예능, 영화. 마음대로 돌렸습니다. 당신 채널 좀 그만 돌려요. 정신 없잖아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채널을 계속 돌렸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43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아무 눈치 보지 않고 채널을 돌리는 것.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나는 정말 괴물인가? 밤 11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43년 동안 순자가 누워있던 자리.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빈 이불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처음으로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자유로웠지만 텅 비었습니다. 해방되었지만 공허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68살. 43년의 결혼이 끝났습니다. 이제 혼자입니다. 자유롭지만 길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8시였습니다. 43년 만에 처음으로 늦잠을 잤습니다. 순자가 살아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68살 노인이 거기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더 이상 순자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제 뭐죠? 알 수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 금정구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평범한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이었습니다. 혼자 맞이하는 아침. 두려웠지만 조금 설렜습니다.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커피를 마셨습니다. 쓰고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혼자 마시는 커피는 편안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도 없이 43년의 습관으로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옆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 2개를 꺼내 후라이를 만들었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깼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습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당신 계란 후라이가 이게 뭐야? 기름이 너무 많잖아. 순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외로웠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9월 29일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갔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큰딸 미선이었습니다. 아빠, 나 미선이야. 문 열어줘. 문을 열었습니다. 미선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혼자 계시니까 과일이라도 좀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그래, 들어와.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미선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집이 좀 어수선하네요. 청소는 하고 계세요? 그냥저냥 하고 있어? 아빠 혼자 사시기엔 이 집 너무 큰 것 같아요. 물을 따라왔습니다. 큰 집은 아니잖니? 30평인데? 그래도 혼자 살기엔 관리가 힘들잖아요. 미선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조금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세요.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니? 혼자 사시면 안 되잖아요. 엄마도 없는데 누가 돌봐드려요? 아빠가 알아서 살아? 아빠 나이가 벌써 68이에요. 밥은 제대로 드세요? 청소는요? 빨래는요? 미선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졌습니다. 다 하고 있어?
걱정 마. 걱정 말아니요? 엄마 없이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집 근처 빌라 하나 알아봤어요. 전세로 들어가시면 돼요. 전세로? 네. 여기 아파트는 제 명의로 돌리고 아빠는 빌라에서 편하게 지내시면 되잖아요. 천천히 물었습니다. 이 집을 내 명의로 돌린다고요? 네. 그게 세금 문제도 있고 나중에 상속 문제도 복잡해지잖아요. 미선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미선아, 네, 아빠. 내가 지금 뭐라고 한 거니? 아빠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혼자 사시면 안 되잖아요.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내 명의로 돌리고 나는 빌라로 가라는 거지? 그게 다 아빠 위해서. 내 위해서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미선은 당황했습니다. 아빠 왜 그러세요? 너 엄마 돌아가신 지 며칠이나 됐니? 일주일 됐죠. 일주일? 일주일 만에 재산 이야기를 하러 왔구나. 미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빠 무슨 말씀을.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이 집을 원하는 거지? 아빠, 그게 아니라. 일어섰습니다. 나가거라. 아빠? 일주일 만에 재산 타령하러 온 거면 나가. 미선도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재산 타령이요? 제가 지금 아빠 걱정해서 온 건데요. 걱정? 내가 나를 걱정한 적이 있었니? 뭐라고요? 엄마 장례 끝나고 단 한 번도 전화 안 했잖니? 그러다 일주일 만에 와서는 집 이야기부터 꺼내는구나. 미선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빠가 돈 관리를 할 수 있어서요? 지금까지 엄마가 다 했잖아요. 그 말에 멈췄습니다. 미선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는 평생 엄마 뒤에서 시키는 대로만 했잖아요. 통장도 엄마가 관리했고 가게도 엄마가 했고. 아빠가 뭘 할 수 있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나가. 아빠, 나가라고 했어. 소리쳤습니다. 43년 만에 처음 지르는 고함이었습니다. 미선은 놀란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좋아요. 나갈게요. 근데 아빠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미선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미선이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아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엄마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43년 동안 순자가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돈 관리도, 집안일도, 자식 교육도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가? 10월이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 민호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장례식 이후로 한 달이 넘었습니다. 민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민호야, 나 아빠야. 아, 아빠. 무슨 일 있으세요? 일이 있어서 전화하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 그렇구나요. 저는 잘 지내요. 언제 집에 올래? 집이요? 아, 요즘 회사가 바빠서요. 나중에 갈게요. 민호의 목소리는 무심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바쁜데 미안하구나. 네, 그럼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민호는 바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기 싫은 것이었습니다. 10월 15일, 막내딸 지영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밥은 잘 드세요?
그냥저냥 먹고 있어? 아빠, 언니가 다녀갔다며요?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 언니가 집 이야기 꺼냈다며요. 제가 언니한테 전화 받았어요. 지영아, 넌 어떻게 생각하니? 지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언니는 재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침묵.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언니한테 말했대요. 아빠는 돈 관리 못하니까 내가 챙기라고. 숨이 막혔습니다. 순자가 그런 말을 했구나. 아빠, 언니 말 듣지 마세요. 아빠가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지영아, 저는 아빠 편이에요. 엄마는 아빠한테 좋은 사람 아니었잖아요. 저도 알아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다, 지영아. 아빠, 이번 주말에 갈게요. 밥 같이 먹어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 자녀. 큰딸은 재산을 노리고 작은 아들은 무관심하고 막내딸만 자신을 걱정합니다. 나는 이렇게 키웠나? 밤이 되었습니다.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컵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순자가 살아있었다면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순자는 없습니다. 라면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미선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빠는 평생 엄마 뒤에서 시키는 대로만 했잖아요. 아빠가 뭘 할 수 있어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가? 68살. 43년을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았습니다. 이제 그림자를 만들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입니까? 라면 국물을 바라봤습니다. 텅 빈 그릇이었습니다. 10월 20일. 지영이 집에 왔습니다. 과일과 반찬을 들고 왔습니다. 아빠, 냉장고에 넣어드릴게요. 지영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왜 그러니? 컵라면밖에 없잖아요. 밥은요? 가끔 해 먹어. 지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이러시면 안 돼요. 제대로 드셔야죠. 지영은 반찬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차렸습니다. 둘이 밥을 먹었습니다. 아빠, 요즘 뭐 하세요? 그냥 TV 보고 산책하고. 친구분들은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구가 없어? 다 끊겼어? 지영은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취미 같은 거 없으세요? 취미? 네. 뭐 좋아하시는 거? 잠시 생각했습니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사진? 사진이요? 옛날에 사진 찍는 걸 좋아했어? 고등학교 때? 지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다시 해보세요. 이 나이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 당연하죠. 아빠도 아빠만의 인생이 있잖아요. 지영은 아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이제 없어요. 언니도 오빠도 신경 쓰지 마세요. 아빠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지영아. 지영이 돌아간 후 옷장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순자의 옷들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차일피일 미뤄왔던 일이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순자의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검은색 잠바, 회색 카디건, 남색 바지들. 한 벌씩 꺼냈습니다. 옷에서 순자의 냄새가 났습니다. 비누 냄새, 생선 비린내가 섞인 냄새. 옷들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기부하려고 했습니다. 옷장을 다 비우고 나니 안쪽에 낡은 상자가 보였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상자를 꺼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거실로 가져와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테이프가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테이프를 뜯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흑백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부산 해운대 바다였습니다. 파도가 밀려오는 순간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뒷면에 연필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1970년 7월 15일 여름방학 첫날.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진을 찍은 게 자신이었습니다. 53년 전 19살 여름이었습니다. 다른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국제시장 골목, 영도다리, 친구들의 얼굴들, 모두 자신이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사진반 시절의 기억들. 상자 밑에는 낡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1971년 3월 5일. 오늘 사진반 선생님이 내 사진을 보시고 칭찬하셨어. 철수야, 너는 사진에 재능이 있어. 예술대학 가봐라. 나는 너무 기뻤어. 사진 작가가 되고 싶어. 부산의 바다를, 사람들을, 삶을 찍고 싶어. 숨이 막혔습니다. 이런 글을 썼던 자신이 있었습니다. 꿈을 가졌던 19살 박철수.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72년 11월 20일. 대학은 못 가게 됐어? 집안 형편이 어려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철수야, 미안해. 괜찮다고 했어? 하지만 카메라만큼은 놓지 않을 거야. 언젠가는 꼭 사진 작가가 될 거야. 눈물이 났습니다.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1976년 2월 14일. 오늘 결혼해. 순자라는 여자와. 어머니가 정해주신 분이야. 카메라를 팔았어? 장사 미천이 필요하대. 괜찮아? 결혼하면 책임이 있어? 사진은 나중에 다시 할 수 있을 거야. 그게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수첩을 덮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할 수 있을 거야.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43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사진 속 19살 자신은 꿈으로 빛나는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68살 자신은 텅 빈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사진들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친구 정우와 함께 찍은 사진.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철수야, 너 정말 사진 잘 찍는다. 정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우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45살 이후로 한 번도 통화하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정우의 번호가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전화를 해도 될까?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사진들을 거실 테이블에 펼쳐놓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부산 바다, 시장 골목, 사람들의 얼굴. 53년 전 자신이 본 세상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아름다웠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본 세상은 특별했습니다. 다시 찍고 싶어.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너무 늦었어. 68살.
카메라를 놓은 지 43년.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사진들은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다시 해봐. 10월 26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한 번만 카메라를 들어보자.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생각했습니다. 검색을 했습니다. 부산 중고 카메라. 몇 개의 가게가 나왔습니다. 서면에 있는 가게를 찾았습니다. 집에서 지하철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오랜만에 타는 지하철이었습니다. 순자가 살아있을 때는 혼자 외출하는 것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어디 가요? 뭐 하러 가요? 순자는 항상 물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변한 것도 많고 그대로인 것도 많았습니다. 서면역에 도착했습니다. 카메라 가게는 작았습니다. 30대로 보이는 남자 주인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들어갔습니다. 벽면에 카메라들이 가득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필름 카메라, 렌즈들.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주인이 물었습니다. 저기, 카메라 하나 사려고요. 어떤 용도로 쓰실 건가요? 그냥 취미로요. 주인은 웃었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거예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53년 만입니다. 네? 53년 전에 사진을 찍었어요. 그 후로는 처음입니다. 주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와. 그럼 정말 오랜만이시네요. 너무 늦었죠?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은 건 없어요. 하고 싶을 때가 시작할 때죠. 주인은 몇 대의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이건 입문용이고 이건 중급기예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세요? 통장 잔액을 생각했습니다. 순자가 남긴 돈이 좀 있었습니다. 200만 원 정도요. 그 정도면 중고로 괜찮은 거 살 수 있어요. 주인은 한 대를 꺼냈습니다. 이거 어때요? 캐논 DSLR인데 중고지만 상태 좋아요. 카메라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53년 전 필름 카메라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68살 손에는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손에 쥐는 순간 뭔가 떨렸습니다. 이 느낌 기억나? 카메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뷰파인더를 들여다봤습니다. 가게 안 풍경이 보였습니다. 셔터를 반만 눌렀습니다. 초점이 맞았습니다. 딸각. 셔터를 눌렀습니다. 53년 만에 셔터 소리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때요? 느낌 괜찮으세요? 주인이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카메라를 샀습니다. 렌즈와 가방, 메모리 카드까지 샀습니다. 총 180만 원이었습니다. 주인이 사용법을 설명했습니다. 디지털이라 필름 카메라랑 좀 달라요. 이렇게 설정하시고. 열심히 들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68살 머리로는 따라가기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어려우면 언제든 오세요. 감사합니다. 카메라를 들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카메라 가방을 어깨에 메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서면역 앞에서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찍어볼까? 두려웠습니다.
53년 만입니다. 잘 찍을 수 있을까요? 카메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뷰파인더를 들여다봤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주를 데리고 걸어갔습니다. 따뜻한 장면이었습니다. 셔터를 눌렀습니다. 딸각. 카메라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사진이 찍혔습니다. 초점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구도도 어정쩡했습니다. 하지만 찍혔습니다. 53년 만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다시 시작해도 될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10월의 선선한 바람이었습니다. 카메라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무겁지만 따뜻했습니다. 두렵지만 설렜습니다. 68살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여전히 53년 전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새로 산 카메라를 그 옆에 놓았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났습니다. 19살 박철수가 찍은 사진들, 68살 박철수가 산 카메라, 그 사이 43년의 공백. 하지만 이제 그 공백을 채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 바다가 멀리 보였습니다. 내일은 바다를 찍으러 가볼까? 작은 희망이 싹텄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빛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19살 자신을 만났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시작해. 젊은 자신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편에서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